당신이라면 사랑과 꿈 중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985년 가을,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세상을 바꿀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커피 한 잔과 방금 받은 이별 편지가 있었죠. 스티브 잡스, 그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하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상처받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꾼 다솜처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티브 잡스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성공한 남자의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진솔한 연애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사랑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1982년 스티브 잡스가 27세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이미 성공 궤도에 올라 있었고 그는 젊은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 팔로알토의 한 아트 갤러리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 카린. 25살의 화가였죠. 엘레나는 키가 작고 섬세한 체구에 짙은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신비로운 초록빛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깊은 숲속 호수처럼 맑고 깊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 같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 장면 보셨나요? 스티브가 처음 그녀를 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갤러리 한쪽 벽면에 걸린 작은 수채화 앞에서 엘레나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림은 아침 햇살이 스며든 작은 카페 풍경을 그린 것이었는데 묘하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스티브는 그 그림보다도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에 더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스티브의 첫 마디였습니다. 평소 거침없고 직설적인 그의 모습과는 달리 그날만큼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감사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엘레나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감상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인 스티브와는 또 다른 방식의 예술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들의 첫 데이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스티브는 그녀를 몬터레이의 작은 해변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었죠. 당신은 왜 그림을 그려요? 스티브의 질문에 엘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죠.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붙잡아두고 싶어요. 당신은 왜 컴퓨터를 만드나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싶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둘 다 세상에 아름다움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떠세요?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스티브는 엘레나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여유로움을 찾았어요. 엘레나는 스티브에게서 열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얻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스티브는 엘레나를 나파밸리의 작은 포도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포도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스티브의 제안에 엘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스티브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엘레나가 그림을 마치고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스티브는 그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그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거든요.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특별한 사람과 함께할 때 느끼는 그 평화로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애플의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스티브는 엘레나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제품 개발에 몰두하다 보니 데이트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죠. 스티브, 당신은 정말 애플과 결혼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 엘레나. 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스티브의 변명이 이어지자 엘레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죠. 중년의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일과 사랑,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아름다운 추억들이 더 남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스티브는 엘레나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애플의 새로운 컴퓨터로 만든 디지털 아트 프로그램이었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이걸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엘레나의 놀란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에 선을 그어보았고 마법처럼 나타나는 색색의 선들에 감탄했죠. 와,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붓과 물감의 냄새를 더 좋아해요. 엘레나의 솔직한 반응에 스티브는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새로운 기술에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엘레나는 스티브를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그때 중요한 전화를 받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스티브, 잠깐만이라도 전화를 끊고 함께 먹어요. 팬케이크가 식어가고 있어요. 5분만, 정말 중요한 전화야. 결국 팬케이크는 차갑게 식었고 엘레나는 혼자 아침을 먹었죠. 나중에 스티브가 전화를 끝내고 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엘레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에게 저는 차가운 팬케이크만큼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스티브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변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1985년 9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티브는 지쳐 있었어요. 엘레나는 그런 그를 위해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엘레나, 난 모든 걸 잃었어. 애플을, 내 꿈을. 그리고 아마 너까지도. 스티브의 솔직한 고백에 엘레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스티브,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당신 안에 있는 열정과 창조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도요. 그 말을 끝으로 엘레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엘레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엘레나와 헤어진 후 스티브 잡스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1985년 애플을 떠나 넥스트를 창업했고 1997년 애플로 돌아와 회사를 완전히 변화시켰죠.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 뒤에는 엘레나와의 추억이 깊이 남아 있었어요. 훗날 그가 만든 아이폰의 직관적인 터치 인터페이스에는 엘레나가 캔버스에 붓을 대던 그 자연스러운 손동작이 영감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1991년 스티브는 로린 파월과 결혼했고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친한 친구들은 그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곤 했다고 증언했어요. 2003년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스티브는 더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2011년 10월 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였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그 특유의 감탄이었죠.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엘레나와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다시 만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었어요. 스티브는 엘레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감성을 발견했고 엘레나는 스티브에게서 열정적인 삶의 방향을 배웠죠. 그들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또한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영원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순간이 완벽했기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훗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해서 아이폰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에는 엘레나에게서 배운 예술가적 감성이 스며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사랑을 통해 얻은 성장은 영원히 남는 것이죠. 엘레나 역시 뉴욕에서 성공적인 화가가 되어 여러 번의 개인전을 열었어요. 그녀의 작품 중에는 실리콘밸리의 석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깊은 그리움과 아름다운 추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이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이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사랑이란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스티브와 엘레나는 비록 함께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각자의 분야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죠. 스티브가 세상을 떠난 후 엘레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제게 열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잠시 쉬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가 헤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완벽했으니까요. 당신에게 이런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다솜처럼이었습니다.